네, 안녕하세요. 경매 멘토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원님께서 질문을 3 가지를 주셔 가지고 질문에 대해서 답해 드리면서 같이 한번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 회원님이 가져오신 물건이 여기 보시면은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단독주택이거든요. 2 층짜리 단독주택이고요. 질문을 이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하시다가 질문을 3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인수되는 임차인이 1 명이 있는데 지금 보증금이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했고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여기 총 3 명의 점유자가 있고요. 지금 말소 기준 권리는 2021 년도라서 이 2022 년도의 미상 임차인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제 후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명 중에 1 명은 보증금이 인제 4천만 원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 다른 한 사람 이 이재성 씨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미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미상 보증금에 대해서 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하지만 "알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이야 작년에 2025 년도부터 해서 이 임대차 계약 신고가 법적으로 의무화가 인제 됐지만, 기존에는 사실 이 임대차 계약 신고하는 게 의무는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신고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가지각색이었어요. 음.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 아파트도 아니고 지금 보시면 일반 단독주택에 이 보증금 자체가 지금 4천만 원이잖아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된 신고 대상도 사실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이 넘어야 되거든요. 6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사실 그것도 지금도 인제 신고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토부 실거래가에 찍혀 있을 수도 있고, 찍혀 있으면 이제 확인이 가능한 건데 안 찍혀 있으면 일단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같이 볼게요.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로 들어가서 지금 이게 국토교통부에 있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고요. 지금 방금 물건지는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이 단독주택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부터 뭐 상가, 공장까지 모든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가가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단독주택을 클릭을 해 주고요. 아까 전입 일자가 2017년 11 월이었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계약서 쓰고 1-2달 있다가 인제 입주를 하다 보니까 전입신고는 인제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부동산 계약은 보통 1-2달 전에 하니까 한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안전하게 딱 2 달치만 볼 게 아니라 한 4 달치를 보면 안전하겠죠. 그래서 아까 전입 일자는 2017 년도였고요. 그다음에 주소가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이었거든요. 강북구 미아동으로 해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상세 주소지가 보시면은 미아동 솔매로 45 길이에요. 솔매로 45 길. 그러면 8월 달부터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여기 인제 솔매로로 검색을 하면 8월 달에는 3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3억 1,000만 원짜리네요. 3억 1,000만 원짜리. 근데 이 금액만 가지고는 물론 알 수 없지만, 이 바로 옆에 있는 호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천만 원이거든요.
보증금이. 그래서 3억 1,000만 원이면 너무 괴리도 크고 아닌 것 같긴 한데 한번 이 공부 내용을 한번 좀 더 볼게요. 어 일단은 이거는 아닌 걸로 봐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금 지금 이 회원분께서 물어본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1 층에 2개 호실이 있는데 보시면 2개 호실이 있죠. 근데 2개 호실이 뭐 사이즈가 막 엄청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집 상태도 사실 뭐 오래된 집이라서 그렇게 뭐, 그러니까 이쪽은 보증금이 4,000만 원인데 뭐 이쪽만 3억 1,000만 원일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45 길이 아니라 31 길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솔매로 45 길이잖아요, 그 물건지의 주소가. 요것도 아니고 이건 또 41 길이네요. 8월 달은 없는 걸로 신고되어 있는 게 없다. 9월 달을 보면 이것도 41 길이니까 아니고요. 다르죠, 공부 내용이. 39 길. 요거는 번지수가 없는데 이건 또 7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아닐 확률이 아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31 길이고 9월 달도 신고된 게 없네요. 10월 달 보겠습니다. 10월 달에도 3 개가 있고 요거는 금액이 애매해요. 9,800만 원. 한번 공부 내용을 추가로 볼게요. 요거는 대신에 건축 연도가 2014 년식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90 년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이건 35 길이기 때문에 아니고 이것도 35 길이라 아니고. 마지막으로 11월 달을 한번 볼게요. 11월 달에는 솔매로로 해서 하나 밖에 없는데 이건 7번 길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집에 그 2017 년도 11 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전에 4 달까지를 보면 국토부 실거래가에 신고가 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도 신고를 안 하셨어요. 이 보증금이 미상이 아니라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이 선순위 임차인도 지금 인제 국토부 실거래가에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둘 다 안 나오죠, 지금. 그래서 국토부 실거래가에 나와 있지 않다면 인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거 동영상 들으시는 분 중에 이런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높아심에 좀 말씀드리면 이거 전입신고 일자도 날짜까지 다 똑같은데 혹시 이 두 명의 점유자가 한 명은 세대주고 한 명은 세대원 아니냐. 전입세대 열람을 했을 때 인제 뭐 세대주가 누군지 뭐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니까. 이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이분이 세대주고 이분이 이제 뭐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원일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경매에서 권리 분석을 하실 때는 이제 최악의 경우도 가정을 해서 그 리스크를 제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가정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려다 보니까 뭐 '이 두 사람은 같은 세대 아니냐.'라고 인제 좋은 쪽으로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이 2017년 10 월쯤에 인제 이 1 층에 지금 2개 호실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희순 씨가 우측 호실이라고 돼 있죠. 그 옆에 아까 좌측 호실이 있는 거 보셨죠? 방이 2 칸이 있는 거. 그래서 이 임대인이 이때 집을 임대를 세를 주려고 2개 호실을 동시에 수리를 했을 수가 있어요, 같이. 그래서 이 2개 호실의 임대차 계약은 따로따로 했지만 그 수리를 같이 동시에 하다 보니까 같은 날짜에 수리가 끝나서 같은 날짜에 양개 호실의 임차인이 들어와서 전입 신고를 같은 날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론상 가능한 이 스토리잖아요, 이 제 생각이. 이런 경우 만에 하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최악의 경우도 가정을 해 놓고 이 리스크를 실제로 내가 확인을 하거나 현장 방문을 통해서 제거를 할 수 있으면 제거를 한 다음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그냥 대략적으로 이 미상 보증금이 그냥 인제
옆에 있는 호실에 미상 여기 4천만 원이랑 '아 비슷한 수준이겠구나.'라고 차라리 생각을 하시고 입찰가를 산정을 하는 게 낫겠죠. 만약에 진짜 실제로 입찰을 할 거라면.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21 년도에 등기부에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근저당을 설정을 했는데 23 년도에 공동 명의로 인제 소유권이 일부 이전됐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물건은 온전한 물건이 아니라 지분 경매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이렇게 써 주셨는데 등기부를 한번 볼게요. 등기부 보시면 2021 년도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 주택연금 이 소유자 이노경 씨가 인제 주택연금을 수령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집을 담보로 이제 주택연금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이 집을 담보로 이제 연금을 어 이제 지급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2023 년도에 이 도명자 씨가 인제 재산 분할로 소유권의 2분의 1 50% 를 이전을 받으셨어요. 어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 명시가 돼 있잖아요. 기타 사항에 보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서 이 어떠한 행위도 등기를 설정을 할 수가 없는데 여기 전제 조건을 써 놨죠.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다." 이 문구를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 도명자 씨가 소유권 이전을 받은 이유는 받았다는 얘기는 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동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동의를 했으니까 이 소유권에 관한 설정을 했겠죠. 그럼 동의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이 이노경 씨의 그 담보 부동산을 누군가에게 소유권을 넘겼다는 얘기는 배우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연금을 수령을 하다가 만약에 그 당사자가 사망을 할 경우에는 그 해당 주택연금이 배우자한테도 이어서 지급이 될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그 사전에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을 해 가지고 설정을 해 놔야 돼요. 해 놔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인제 법정 상속인인 배우자나 자식들한테 이 기존에 지급받은 연금 수령액을 대출금을 상환을 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건지 아니면 저기 뭐야 상속을 받을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경매로 넘겨서 처리를 할 건지 그렇게 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건 지분 물건이 아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등기에 보시면은 그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분 경매가 아니라 온전한 물건입니다." 하나로 통으로 나와 있는. 지금 세 번째 질문은 1 층에 있는 2 개의 호실의 전입일이 동일을 한데 똑같이 지금 같은 비슷한 금액으로 판단된다. 1 번 질문과 같이 인수금을 예측할 수 있는지. 1 번이랑 같은 질문이니까 이건 넘기겠습니다. 에 대한 답변은 넘기겠고요. 자 오늘 이렇게 그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보증금이 미상일 경우에 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께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고요. 그 내용이 좀 하셨으면 그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이 혹시 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권리 분석을 하시다가 막히는 물건이 있으면 댓글로 그 사건 번호 남겨 주시면 제가 그 선착순으로 가장 먼저 댓글 남기신 분한테 한해서만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또 업로드를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사건 번호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